아침에 신문에요. 그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 개양대를 오은처가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8월 15일날 원래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 광화문 광장은 서울시 소속이니까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왔답니다. 그래서 8월 15일날 설치하기로 했는데 행정 절차가 늦어지다 보니까 이 시간이 촉박해서 8월 15일날 못하고 공산당한테 6.25에 서울시를 뺏겼지 않습니까? 공산군에게. 그래서 다시 서울시를 수복한 것이 9.28 수복 아닙니까? 그래서 9월 28일 서울시 수복대, 수복기념일 때 광화문 광장에 국기 개양대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서울시 산하에 심의위에서는 심의위 광장 심의위원회가 있답니다. 여태까지 광장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광장에 누가 쓰고 누가 쓰지 마라 얼마나 잘했는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 광장 심의위원회가 안 된다. 광화문 광장에 왜 태극기 개양대를 만드냐. 그 옆에 있는 조그마한 공원에라. 아마 그 세종문화회관 옆에 보면 조그마한 공원이 있죠. 그 공원에다가 만들라고 한 모양입니다. 원래요, 광화문에 지금 뭐 국민들은 잘 모를지 모르겠는데 광화문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중앙청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본의 조선 총독부 청사죠. 그래서 그 중앙청이 이 해방 이후에 한동안 쓰이다가 중앙청으로 정부 종합청사격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박물관이 됐죠. 국립중앙박물관. 그러다가 중앙청을 김영삼 정권 때 일제유산이라 해서 뜯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9.28 수복은요, 그 중앙청 앞에 가운데 국기 개양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가지고 서울로 진입한 병사들이 중앙청 앞에, 그 중앙청이 보면 뭐 총격전으로 이 탄원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그 중앙청에 감동적으로 국기를 개양함으로써 서울이 다시 수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전 국민 앞에 알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9월 28일입니다. 근데 지금 중앙청을 뜯어버리면서 중앙청의 국기 개양대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광화문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광화문 건너편에 있는 서울광장 중심에 국기 개양대를 당연히 설치를 해야지요. 근데 서울 광화문 광장 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분들은 국기를 부정합니까? 국기가 광화문 광장에 걸리면 마음이 불편하고 어디가 땡기는 분들입니까? 박 시장은 왜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광장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심의를 잘했어요. 세월호 천막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세월호와 관련 천막이 10개 있다는데요. 그 천막은 무슨 근거로 광장을 무단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다 서울시의 조례 위반이라고 판결이 났는데도요, 계속 허용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국기는 안 되고 세월호 천막에 지금 세월호 가족들이 있습니까? 거기 자는 사람이 없어서 근처에 소방서에서 119가 혹시 자다가 갑자기 몸 아픈 사람 생길까봐 대기하고 있다가 119도 다 철수했지 않습니까? 저는요, 광화문 광장에 국기 개양대를 설치하느냐 마느냐는 문제는 궁극적으로 박원순 시장의 국가의식을 보여주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걸 뭐 심의위원들한테 핑계 대지 마세요. 광화문 광장에 세월호 천막이 10개가 있는 것은 박원순 시장의 의지 때문에 있는 거지, 박원순 시장의 의지가 아니라고 하면 천막은 다 철거됐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국기 개양대가 광화문 광장에 설치될 수 없다라는 것은요, 박원순 시장의 국가관이 반영이 되어서 심의위원회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광화문 광장 사용 심의위원회가 뭐 대단한 사람들로 구성이 됐겠습니까? 박원순 시장 측근과 뭐 시민단체 한두 명으로 됐겠죠. 공무원들하고요. 박 시장 여기에 대해서 입장 똑바로 밝혀야 됩니다. 아들이 병력 의혹이 등장하는 마당에 태극기라도 정확하게 걸어야 국민들이 국가관이 있다고 그래도 좀 생각할 거 아닙니까? 뭐 최근에 뭐 롯데그룹에
신동빈 회장 국감에도 왔다 갔는데요. 뭐 엊그제 아마 뭐 라디오 인터뷰에도 등장한 모양인데 어제인가 맞습니다. 롯데월드가 본격 개장 전에도 지금 인부가 4명이나 죽었습니다. 공사하다가요. 자, 석촌호수에는 물이 빠지고 그 근처에는 롯데월드 근처는 싱크홀이 곳곳에 생기고 있습니다. 자, 솔직히 말하면 저는 탐욕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건물을 전체를 완공하기 전에 위에는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밑에 몰 부분을 갖다가 조기 개장을 박원순 시장이 허락했지 않습니까? 작년에요. 그래가 조기 개장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가 조기 개장을 하니까 어찌 됐습니까? 극장이 흔들리고 아쿠아리움에 물이 새고 문짝이 날아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안감을 느껴서 그 뒤에 지금 사람들이 잘 안 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도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다시 문을 닫아가지고 정밀 검증을 한다 놓고 또 재개장을 시켜줬지 않습니까? 공사 허가는 이명박 대통령이 했을지 몰라도 이명박 대통령 정권에서요. 자, 밑에 쇼핑몰 부분에 대해서 조기 개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재개장을 하고 한 것은 박원순 시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허가를 해줬을 겁니다. 자, 그 주변에서 석촌호수에 물이 다 사라지고 있고 그래서 물을 맨날 퍼넣고 있고 싱크홀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쪽 근처에 집안이 불안정하다는 것은 상당히 알려진 상황인데 건물이 다 올라가기도 전에 밑에 부분만 먼저 장사를 하려고 쇼핑몰 부분을 조기 개장을 하게 한 거 아닙니까? 자, 조기 개장해서 잘 됐으면 말 안 하겠습니다. 조기 개장을 한 뒤에 각종 추락사고, 균열사고, 누수사고, 흔들림 등으로 문을 또 닫았지 않습니까? 그래 또 재개장을 시켰습니다. 정상적인 건물이라면요. 그 건물을 둘러싸고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면 완벽하게 지어서 다 지은 다음에 정상적으로 개장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위에는 공사하고 그래가지고 이 가려놓고 밑에는 장사하고 이게 정상입니까? 자, 박원순 시장은요. 제2롯데월드 조기 개장과 재개장에 대해서 뭐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우리 보수 진영이 참 치밀하지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재개장하고 조기 개장에서 그 이후에 벌어졌던 각종 혼란과 사고들 그리고 4명이 추락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망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인부들. 이런 부분들이 무엇이 심각한가에 대해서 조기 개장을 하고 재개장을 다시 허락을 해준 박 시장에 대한 책임을 묻는 부분들도 우리가 박 시장의 아들 100여 억을 제기하는 만큼 열심히 제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롯데월드를 조기 개장하는 것은요. 다 짓고 난 다음에 동시에 오픈하는 거와 위에는 짓고 있는데 앞으로 한참 더 지어야 되죠. 밑에를 다시 미리 여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이권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특정 기업에 관련된 이권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조기 개장을 허락해 줬는데 조기 개장을 하고 나니까 온갖 사고가 났습니다. 생길 수 있는 온갖 사고는 다 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그럼 정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된다. 다 짓고 나서 완벽하게 준공검사, 안전검사가 끝난 다음에 개장하라.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인 국가라면요. 근데 또 밑에만 재개장을 또 시켜줬습니다. 자, 이것은요. 특정 기업에 굉장한 이득을 주는 일 아닙니까? 제가 참 이런 말 하기 그런데요. 박원순 시장의 사돈이 롯데그룹의 임원으로 있지 않습니까? 박주신 씨의 장인 말입니다. 이것은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식이 아니라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제2롯데월드의 조기 개장 허가와 그 다음에 사고가 나서 문을 닫았다가 다시 또 재개장을 해주는 부분에서 박원순 시장은 이제 모든 안전에 관한 책임을 다 본인이 지겠다고 확약할 수 있습니까?
저는요, 박 시장이요, 어떤 부분에는 재벌 기업이나 대기업에 굉장히 비판적이면서 참여연대 때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기부금 모아가지고 또 아름다운 재단 하는 거 보고 제가 좀 놀랐어요. 야, 저렇게 욕하다가 어떻게 저기서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아무리 좋은 명목이라 하지만. 그런데 또 롯데월드를 저렇게 조기 개장을 시켜주고 재개장을 시켜주고, 참 진짜 저로서는요, 박 시장님 살아가는 방식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지난 메르스가 한참일 때요, 뭐 메르스가 대단한 무슨 병처럼 해가 걸리면 다 죽을 것처럼 겁먹고 있을 때 박 시장이 느닷없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메르스 35번 환자가 서울 삼성병원 의사인데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과 접촉을 공개 행사장에서 엄청나게 했다. 난리가 나버렸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박 시장은 메르스에 관한 서울시장으로서 안전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삼성병원이라는 걸 거론하면서 메르스의 주요 원인이 되었던 어떤 큰 병원이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거기에 약해서 메르스가 확산되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식으로 해석되면서요, 박 시장은 점수를 엄청 받아가지고 대선 후보 지지율 1위에 올랐습니다. 그 전에 좀 헤매고 있었죠. 근데 박 시장이 메르스 35번 환자한테 심적인 부담을 가져서 병문안을 할 생각이다라고 어제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어요. 우리말에 병 주고 약 준다. 자, 그 35번 환자는 그 이후에 인터뷰를 하고 기자회견을 해서 이 박 시장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한때 이 환자는 이 혼수 상태에 빠져서 공기 호흡기까지 닿았습니다. 아직도 병실에 있는데요. 심적인 부담을 가진다. 자, 공적인 것과 사적인 부분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자, 박 시장은 그때 그 환자를 거론해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삼성병원 의사라고 거론을 사실상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은 한마디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나쁜 사람처럼 매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딴 사람도 아니고 의사가 메르스에 감염 의혹이 있으면서도 온갖 사람들을 다 접촉하도록 방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런 일들 때문에 국가의 방역 체계는 완전히 똥이 되어버렸죠. 근데 이제 와서 심적인 부담을 느낀다요? 뭐 양심적인 부담입니까? 뭐 오바를 해가지고 참 그 환자를 이용해서 본인이 정치적 지지율이 올랐기 때문에 양심이 좀 끓이기지는 겁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당시에 본인이 한 행동이 옳았던가 틀렸던가에 대해서 박 시장 입장을 밝히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가면 환자가 고맙겠습니까? 혈압이 올라가가지고 갑자기 혼수 상태 빠지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방송통신 뭡니까? 이 심의위원 함기용 위원이라는 분은 MBC 보도, 즉 박 시장의 아들 박주신 군에 대한 MBC TV의 보도에 대해서 이건 당연히 보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 시장은 그 부분을 뭐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했다면서 고소를 했지요. 자, 솔직히 말해봅시다. 박 시장의 이 아들 박주신 군의 문제에 대응하는 언론들의 보도 태도는 전개되고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라도 소개를 안 하고 다 언론들이 시시한 게 문제였지, 박 시장에게 불리하도록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까? 이 문제에서요. 솔직히 이 문제에 관한 한은 박 시장은 거의 성역처럼 있다가 최근에 그 성역이 좀 무너지고 있는 거죠. MBC TV가요, 박 시장의 입장은 이미 숱하게 보도가 되었고 성자처럼 되어 있었고, MBC는 거기에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한 양성호 박사 등의 의견도 좀 소개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다시 뭐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재판상에서 진행되고 있고 뭐 고소도 된 사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조차도 못한다는 겁니까? 과거의 야권이요,
이해창 씨 아들에 대해서 했던 보도에 인권이 있었고 반론권이 있었습니까? 김대엽 씨를 이용해서 하는 문제에서 정말 김대엽 씨가 어떻게 해서 그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언론들이 보도라도 한번 제대로 했습니까? 이기니까 끝난 게임 아니었습니까? 자신들이 한 행동을 생각을 해보고요. MBC TV의 보도 태도가 옳았는지 걸렸는지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박원순 시장 종합 세트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서울역 고가도로를 기어코 문을 닫고 11월 달에 하늘공원처럼 가로공원처럼 하겠다는데 문화재청이나 경찰청 반대하고 있고 남대문 시장 장사하시는 분들 난리 났습니다. 근데 정작 난리를 쳐야 되는 사람은 시민입니다. 그 도로가 낡았으면요, 낡은 도로를 갖다가 운영을 하면서 공사를 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그래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리 공사 보수할 때요, 다리 차다니면서 보수하지 않습니까? 낡았으면 보수해야 되는 거죠. 낡았다고 해서 거기에 차를 못 다니게 하고 사람이 걸어서 다니게 하겠다. 자, 그 지역 한번 보십시오. 자, 뉴욕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전차가 다니던 길을 하늘 공원처럼 해서 사람이 걸어 다니면서 그 주변이 활성화되고 위에 식물이 심어지고 이런 사례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자, 저는 서울역 고가도로가 없으면요, 한마디로 철로에 의해서 잘려진 서울 내 동서 간의 연결에 있어서 단절성이 훨씬 심화되면서 서울 도심에 있어서 차량의 원활한 동서 간 이동이 막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공덕동 마포를 거쳐서 공덕동 로타리를 거쳐서 만리지 언덕을 넘어서 서울역 고가를 넘어서 거기 뭡니까? 을지로로 빠지는 태계로로 빠지는 그 길이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의 출근과 또 남대문 시장 상인들의 물건 운송이나 방문객들을 위해서 엄청난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는 길입니다. 여태까지 그 길의 중요성에 비해서 그 고가도로가 대우를 받지 못했죠. 자, 거기 문을 닫으면요, 남대문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나빠진다, 남산공원에 대한 접근성이 나빠진다는 건 누구든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요, 공원 조성도 중요하지만은 솔직히 말하면 출퇴근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공원 조성입니다. 지금 박 시장 된 다음에요, 한번 보세요. 서대문 고가차도 없애버리고 아현동 고가차도 없애버리고요.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요, 집값 올라가고 경관이 좋아지니까 덕은 받는지 모르지만요, 40년 전에 교통이 막혀서 필요해서 만드는 고가를 지금 그때보다 차가 수십 대 배가 많아졌는데 그 고가들을 없애버림으로써요, 발생하는 교통 혼잡이나 체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시의 경관 좋지요. 근데 도시 경관을 뭐하고 바꾸는 겁니까? 시간 이꼴 돈이고, 효율성과 바꾸는 거 아닙니까? 자, 교통이 막히고 미어 터져도 그냥 경관만 좋으면 끝입니까? 그래, 그것 드러내서 그 근처가 경관이 엄청 좋아졌습니까? 어떤 전시행정을 하기보다는요, 일본에 가보십시오. 곳곳에 고가도로입니다. 입체교차로 곳곳에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일본을 상징하는 하나의 위적 감각입니다. 무조건 드러내고 없애고 이러면서요, 거기에 걸어 다니면 시민들이 건강이 좋아집니까? 도심에 거길 걸어서 출퇴근을 하거나 거길 걸어서 산책을 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주변에 모양을 보고 한번 이야기하시오. 그 주변에 주택가가 얼마나 있습니까? 도심의 차 덩어리를 보면서요, 그 고가를 걸어서 산책을 하면 거기 차로 미어 터지는, 밑에는 차로 미어 터질 건데, 그 남대문 시장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출퇴근 권한을, 또 접근 권한을 말살하면서 기어코 밀어붙인다?
이건요, 청계천 옛날에 할 때 뭐 이명박 대통령이 마음대로 한다는 것보다 더 욕을 먹어야 되는 일입니다. 자, 박 시장요, 다 반대하는데, 경찰도 반대하고 문화재청도 반대하는데 혼자서 서울역 고가도로 보행자 도로로 하겠다는 생각 더 밀어붙이지 말길 바랍니다.